대구 달성 2차 단지 폐기물 처리 시설이 355억 원의 돈을 퍼붓고도 6년이 지나도록 시설 가동을 못하고 있어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청도 공영사업공사와 한국우사회가 청도 소싸움장 사용료를 합의해 내년 소싸움장이 재개장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마땅히 쓸 데가 없거나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쌓아두고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연말 이웃을 돕는 방법 알아봅니다. 올 시즌 1부 리그 승격에 실패한 프로축구 대구FC가 이영진 감독을 새 감독으로 선임하고 본격적인 2015 시즌 준비에 나섰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시가 350억 원이 넘는 세금을 투입해서 지은 달성 2차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 시설이 6년째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수요 예측 때문인데 유지 보수비만 해마다 수억 원씩 들어가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8년 6월 2년간의 공사 끝에 완공된 달성 2차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 시설. 355억 원의 대구시 예산이 들어갔지만 준공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상 가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설 유지 비용에만 24억 원의 세금이 추가로 지출됐고 내년에도 고장 방지를 위해 13억 원의 시험 가동비가 지출돼야 합니다. 최신 소각시설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이유는 뭘까? 대구시가 지난 2005년 기본 설계 용역을 한 결과 산업단지 내 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53톤으로 24시간 가동을 위한 최소 발생량인 50톤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준공 당시 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5.75톤에 불과했고 지금도 10톤밖에 안 돼 폐기물이 모자라 시설 가동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폐기물이 많이 좀 어느 정도 발생이 돼야 되는데 입주가 돼야 되는데 천만업종이 많이 입주가 돼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더욱 문제는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대구시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시설 내구 연한은 이미 3분의 1이 지났고 더 많은 세금이 유지보수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용역상의 예측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역 보고서에 대해서 대구시는 한 번도 의문을 달지 않고 그 용역 결과대로 규모의 소각장을 지었던 것이 그 문제점의 단초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수백억 원의 세금이 낭비됐지만 지금까지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경북 일부 시군에서 불법과 비리가 잇따라 터져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직기강이 이래서 되는지 도를 넘었다는 지적입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동시청 공무원이 광국공사 낙찰업체에게 일괄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공무원 권한남용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의성군청 간부 공무원과 경찰까지 합세, 근무 시간에 도박펀을 벌이다 감찰단에 적발된 것은 여전한 구태입니다. 민선 6기 출범하고 현재까지 일찍 퇴근했는 간부들이 없어요. 이렇게 되고 보니 저희들은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어요. 공사 현장에서 골재 반출 감시 업무를 담당하던 영주시 공무원은 업자와 결탁에 돈을 받고 불법 반출을 묵인하다 구속됐습니다. 해당 공무원도 문제지만 감시 시설도 없이 반출 대장을 적당히 수기로 작성해온 행정기관은 무사 안일의 전형입니다. 명절 때마다 건설업자로부터 떡값을 받아오던 경상북도도청 공무원 26명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은 아직도 오랜 관행으로 여기는 고착화된 갑의 행포로 보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가 늘어나면서 공무원의 각종 권한 행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도덕성과 봉사정신이 더없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시대적 요구도 많이 높아졌고 국민들의 요구 수준도 높아졌으니까 자기 혁신 과정을 통해서 청렴도를 높여가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더욱더 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비단 공무원뿐만 아니라 편법과 청탁이 아닌 정상적인 방법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성숙한 자세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청도 소싸움 경기가 중단된 지 벌써 10달이 지났습니다. 경기장 사용료를 두고 시행사와 사용자가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인데 실타래가 풀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공은 청도군으로 넘어갔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관람객 102만, 매출액 196억 원을 올린 청도 소싸움. 하지만 올해는 한 경기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경기장 사용료를 두고 소싸움 시행사인 청도공영사업공사와 경기장 사용권자인 한국우사회가 다툼을 벌여왔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중단된 지 10개월 만에 두 기관이 30년 장기 계약과 연간 사용료 최소 보장액 16억 원으로 경기장 사용협약 최종안을 만들어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하자고 합의를 잠정적 합의를 받는 거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하는 건 아직 아닙니다. 매년 2월부터 연말까지 소싸움이 열리던 경기장입니다. 두 기관이 제출한 협약안을 청도군이 승인하면 파행 1년 만에 내년부터 경기가 재개됩니다. 하지만 청도군은 30년 가까운 장기 계약과 최소 보장액이 부담스럽다며 승인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이게 활성화가 되면은 큰 부담이 없는데 만약 좀 잘 안 되고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부담이 있을 수도 있지. 소싸움 경기가 계속 연기되면서 싸움소를 키우는 농가들과 주말이면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경기장 인근 상가의 상인들은 답답해합니다. 그때는 손님이 진짜 전국에서 다 오다시피 했는데 요즘은 소싸움을 안 하니까 오셔가 다 실망하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묻는데 언제 하냐고 맨날 묻고 우린 대답하기도 힘들고 하는데 소싸움 빨리 좀 늘어가지고 우리 지역 경제 좀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도 소싸움 재개는 청도군의 승인 여부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지역본부에서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비롯해 이인선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지역 중소기업과 주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3.0 현장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경상북도 9개 기관단체가 입주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농공단지 희망의 사다리 구축 사업이 대표 사례로 발표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토론회가 오늘 홍일학 대구시당 위원장과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 박지원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기식 의원이 정치혁신실천위원회의 성과와 당 혁신 기조와 방향을 발표한 뒤 계파 문제 해소와 당 구조개혁 방안, 총선 공천 혁신 및 시도당 강화 방안 등을 토론했습니다. 최근 포항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임산부가 수술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임신 합병증으로 알려진 폐색전증이 원인인데 유족들은 병원 측이 산모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한 병원. 최근 이곳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38살 임산부 김모 씨가 하루도 안 돼 숨졌습니다.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만에 심정지로 숨진 겁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대표적인 임신 합병증인 폐색전증. 유족들은 병원 측이 합병증 예방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합니다. 압박 스타킹이라든지 다리 마사지기를 한다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그런 후 관리조차 하지 않고 수술한 채 아기만 꺼내놓고 산모를 방치한 거잖아요. 이에 대해 병원은 워낙 희귀한 질환인데다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제왕절개 수술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또 불가항력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질환이라서 사망한 사건이지만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병원 측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폐색전증은 출산으로 끈적끈적해진 혈액덩어리가 폐혈관을 막는 질환으로 우리나라 임산부 10,000명당 2.3명꼴로 발생합니다. 일단 발병하면 치명적인데 최근 피임약 장기 복용과 고령 출산, 제왕절개 증가로 발생률이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마땅히 쓸 데가 없거나 아니면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신용카드 포인트 쌓아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포인트를 불우이웃을 돕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권윤수 기자가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일상화된 요즘 쌓여만 가는 포인트를 제대로 활용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커피 포인트 이런 건 쓰는데 신용카드 포인트는 그것보다는 할인 위주로 쓰니까 포인트는 잘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의 누적 신용카드 포인트 잔액은 2조 2천억 원이나 됩니다. 유효기간이 끝나 소멸되는 포인트만 한 해 1,5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나눔 캠페인이 시작된 가운데 잠자고 있는 카드 포인트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는 것은 어떨까요? 국내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사랑의 열매와 제휴를 맺거나 포인트로 기부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포인트를 기부하면 카드사가 현금으로 바꿔 제휴를 맺은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공동모금회나 또 카드 회사에 전화하시면은 클릭 한 번으로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때 기부금으로도 인정받는데 이런 기부는 소액 기부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 기부 문화를 개선시키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라질 뻔한 개인의 자산을 살리고 어려운 이웃에게 온기를 전할 수 있는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 일석이조의 포인트 활용법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김혜정 의원은 오늘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준공영제 첫 해인 2006년에 413억 원에서 올해 840억 원, 내년에 955억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버스 제작과 정비기술 향상으로 고장률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예비 차량을 줄여 보유비 지급을 중단하고 버스업체의 자구 노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준공영제 협약서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올 시즌 1부 리그 승격에 실패한 프로축구 대구FC가 본격적으로 내년 시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2년간 팀을 이끌었던 이영진 감독이 제8대 사령탑으로 재선임됐는데요. 이영진 감독의 각오를 석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난 2010년 감독 공모에서 2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제3대 사령탑으로 선임됐던 이영진 감독. 부임 이듬해 본인의 스타일로 꾸민 팀을 꼴찌인 15위에서 12위까지 올리며 가능성을 보였던 이영진 감독이 대구FC 새 사령탑으로 돌아왔습니다. 과거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한층 더 달라진 모습을 예고한 이영진 감독. 빠른 축구를 아마도 할 거예요. 예, 빠른 축구를 할 거고. 근데 내용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제 또 결과도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축구를 할 수만 있으면은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높다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발굴했던 선수들 대신 낯선 얼굴이 가득한 아쉬움도 있지만 무엇보다 1부 리그 승격이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대표님하고 구단의 목표하고 저의 목표하고 똑같아요. 예, 내년에는 저희 구단이 이제 대구가 승격하는 게 일단 1차 목표. 예, 그리고 똑같은 목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잘 되지 않을까. 안양 LG와 FC 서울 시절 감독과 코치로 2년을 이어왔던 조광래 대표와의 호흡이 기대되는 가운데 과연 2015 시즌 승격이라는 목표를 이룰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2015 학년도 대입 수능에서 생명과학 2, 8번 문항과 영어 25번 문항이 복수 정답 처리되면서 대구 경북 지역 자연계 상위권 수험생들에게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시 관계자들은 영어는 영향이 적겠지만 생명과학 2 복수 정답 인정으로 기존 정답자의 표준 점수는 1, 2점 떨어지고 복수 정답 선택 수험생의 등급이 오르면서 상위권 변별력이 떨어지는 등 변수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을 수사한 결과 사전 선거기획 모임 관련 정황을 찾지 못했다며 혐의 없음 처분 방침을 정했습니다. 대신 지난 4월 말 대구시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우 교육감 공약을 작성하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육청 간부 공무원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선관위 고발 사건을 검찰이 뒤늦게 봐주기 축소 수사로 마무리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대구변호사회에 헌법재판소 대구지역 상담실 설치 예산을 편성했고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대구 설치가 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상담실이 설치되면 지난 3월에 설치된 부산과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법원 재판과 검사 처분, 헌법 소원 청구 등 지역민들의 헌법재판소 접근성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오전 9시 40분쯤 봉화 석포재련소 제1공장 황산공장동의 냉각 건조탑 보수작업 도중 대기 오염물질인 아황산가스가 누출돼 석포 1리 일대 반경 약 2km까지 1시간여 넘게 악취가 진동하면서 주민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봉화구는 작업 전 미처 제거되지 못한 잔류 아황산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보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대구시 서구 내당동 광장타운 앞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인도의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아 버스에 타고 있던 82살 조모 씨 등 8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지상 변압기 일부가 부서져 사고 현장 일대가 15분가량 정전됐습니다. 경찰은 정류장에 버스를 세우려다 실수를 했다는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와 경상북도에 따르면 군의보건소와 안동의료원에서 근무하던 공중보건의 2명이 지난 4월부터 저녁 시간대를 이용해 대구 지역 병원에서 진료 행위를 하다가 행자부 감찰팀에 적발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감찰팀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공중보건의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징계하기로 했습니다. 자치단체와 대구지방환경청은 내년 2월 말까지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는 영양과 영덕군을 중심으로 집중 감시 활동을 펴 포획 허가 이외의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를 단속합니다. 야생동물 밀렵이나 밀거래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366건으로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대구시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을 초청해 내일 계명대 성서 캠퍼스에서 지역 대학생과 신생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엽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